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이번엔 좀 배터리 얘기가 좀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이 새벽에, 저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돼서 이제 새벽의 남자인가요? 당분간 새벽에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승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동호님, MK 나노님, 나노 사이즈인가요? 우연그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참 좀만 한국 시장에 신경 써주면 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래서 좀 시장이 커야죠. 방구정님, 그리고 진리74님, 예, 감사합니다. 그쵸, 증시각도기님인 이제 곽상중님한테도 감사드리는데요. 예전에 저를 이제 언급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다른 유튜버 분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아닌데, 현재 제 본업이나,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한국에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일이, 그리고 이건 정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미입니다. 제 본업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면은 이제 홀마스 카탈로그님은 이제 미국에, 심지어 제가 사는 주변에 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테슬라 FSD로 이렇게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인게이지먼트 없이 이런 것들을,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제가 직접 하죠. 또 돌아가면 바로 또 이렇게 홀마스 카탈로그 방식으로 FSD 베타 영상만도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맵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동네죠. 로스 알토스 힐이 이쯤입니다. 이제 팔로알토 남쪽인데, 여기도 집값이 미쳤죠. 여기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들어가는 건데, 대략 이 거리가 한 40마일쯤 됩니다. 여기 구글 맵상. 근데 샌프란시스코 어디를 찍었는지 모르니까요. 한 64km 정도 되겠네요. 이걸 이제 72분 동안 갔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분이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도 내비게이션이 이제 보이지 않고 FSD 베타 화면만 크게 늘려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이제 차량이 막힌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더 걸리고, 위치에 따른 포인트 에러, 왜냐면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다른 데를 찍을 수도 있고, 로스 알토스 힐도 보니까 대충 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리고 차량 막히는 트래픽 같은 걸 고려한다라면은 72분이면은 지금 구글 맵상에서도 한 50분은 가야 되는데, 사람 대비해서 살짝 느린 정도? 근데 교통량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큰 차이 나지 않고,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답글을 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8월 20날 뿌린다고 다시 한번 컨펌을 했기 때문에 10.69가 어떨지 돌아가면 바로 저도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버전 때는 이게 홀마스 카탈로그처럼 요것만 한번 올려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거리다. 영상만 보면 이제 그때 이벤트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실제 큰 그림에서는 이 정도 거리고, 이제 하이웨이를 이렇게 타고 가서 여기서가 문제인데, 이분 거 쓰는 거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도 하나도 디스인게이지먼트 없이 아마 그런 부분만 올리지 않았을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복잡한 데 가면은 그래도 한두 번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좋은 영상 저도 잘 봤고, 대략적으로 맵상으로는 요 정도 거리다. 자,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프로덕션이 챌린징한 거지 이제 수요는 넘쳐난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는데, 뭐 테슬라, GM, 폭스바겐, 포드에서 어토노미에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많은 오더들, 여러 기업 개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라든지, 헐츠도 있죠, 렌탈카도 있고, 전기차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듯 로봇 택시든 뭐 렌탈 서비스든 전기차의 수요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기관에서도 폭발적이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고,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싶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런칭을 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매니지먼트를 좀 잘해서. 그런 회사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지금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일단 기존의 전기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만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했듯이 테슬라, GM, 폭스바겐, 포드 되는 회사는 다 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전기차까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까지 넘치는 국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고, 기가 상하이가 이제 밀리언스 카를 100만 대죠. 100만 대를 생산했고, 이제 테슬라는 300만 대를 토탈 생산량을 돌파를 했습니다. 참 다른 스타트업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300만 대, 200만 대를 돌파한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프리먼트에서 200만 대 이제 막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뉴스 기사로 접했던 것 같은데, 야, 벌써 300만 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이제 컨트리뷰터는 배터리죠. 배터리를 얼마나 얻을 수 있냐,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 얼마나 디자인을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오늘의 메인 팩터는 테슬라의 배터리 디자인, 특히 팩 디자인이 중국의 CATL급으로 이제 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먼로 할아버지가 그 팀에서 계속 까고 있는데, 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폭시든 폴리우레세인이든 이 핑크 스톱을 아주 그냥 다 갖다 발라놓는 바람에, 이거 보안적인 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이 팀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게 되면 안에 부속품을 다 깨버리기 때문에 남은 파트로 이걸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정보가 나오는데 무지무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참 좋기도 하지만,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것도 참 저는 신기하게 봤던 게, 이거 홀더거든요. 일종의 배터리 홀더, 마이카 홀더기도 한데, 요것도 와 정말 최소한의 홀더. 보통 이렇게 배터리 로봇으로 트랜스퍼 할 때는 거의 케이지에 이렇게 넣는 방식인데, 정말 테슬라답게 최소한의, 그리고 이 세퍼레이터 하얀색, 그러니까 배터리 셀 세퍼레이터입니다. 그 배터리 셀 세퍼레이터가 아니라 요것들도 최소한으로 갖다 놓고 부어서 고정시킨다. 정말 대단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고요. 정말 새로운 방식, 다른 여타 배터리 업체를 뛰어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를 얘기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이제 엿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요거를 깨는데요. 이 배터리를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요 하얀색 걸, 이걸 깨는데 이분이 무진장 힘을 줍니다. 근데 쉽게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에 있어서도 얼마나 고안을 잘 해놨는지,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셀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 깨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고생하는 것들이 이 영상에서 제대로 드러났는데,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왜 그랬냐면, 이제 메가팩 엑스라지입니다. 엑스라지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엑셀. 테슬라가 메가팩의 더 큰 버전을 이제 공개하고,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 이제 레딧에 이게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파워가 에너지겠죠. 가끔 기사에서도 이걸 좀 혼용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출력도 더 셀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늘긴 할 텐데, 왜냐면 기사를 읽어보면 캐패시티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일 것 같은데, 기사들이나 앞서 메이저 언론사들도 블룸버그를 포함해서 요즘은 다 이렇게 정해놓고 얘기하는 바람에, 근데 요 정도 실수들이야 저도 그렇고,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요 정도는 애교인데,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인산철을 씁니다. 이게 CATL에서 공급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에너지 스토리지, 이제 본인들이 NMC, LG나 아니면 NCA, 파나소닉에서 주로 받는 이제 배터리에서 그걸로 에너지 스토리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LFP도 에너지 스토리지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용량이 50%나 증가했는데요. 무게는 6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덴시티가 NCA나 NMC 대비해서, NMC 811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LFP 대비해서는 이제 50%를 더 상승해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무게는 꼴랑 6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자동차용 배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더 간결했을 수도 있고 안전상에 있어서 더 많은 무게를 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진정으로 이런 메가팩에 있어서는 셀2팩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이거 여타 다른 중국 기업들이 자랑하는 셀2팩하고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 부피적인 측면에서도 뭐 27%, 그리고 위스는 한 3%, 좀 높이는 한 17%.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피도 그렇게 증가하진 않았죠. 살짝 더 증가했는데 에너지는 50% 이상이나 또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특히 에너지팩에 있어서는 진짜 계속 이제 성장하는 모습과 여기서도 이미 셀2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선 요런 디자인에 있어서도 테슬라의 디자인이 이제는 정말 압도적인 정점? 계속 더 발전을 하겠지만 여타 배터리 기업보다도 어찌 보면 더 나은 모습이 보여져서 이 기업은 진짜 대단하다. 어제는 차를 안 만들어도 도저 슈퍼컴퓨터만으로도 먹고 살 것 같았는데 이 회사는 배터리만 만들어도 자기가 하는 한 파트가 웬만한 기업을 진짜 씹어먹을 정도니 좀 놀랄 노자고요. 아직도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팩 시장이 굉장히 이제 유망한 게 처음으로 이제 뉴욕시티에 테슬라 메가팩들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테슬라를 감당할 이 경쟁사가 없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이제 보조금이나 이게 다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그 셀의 러머티리얼을 어디서 구해 갖고 오는지. 그러니까 미국에다 할 거면은 이제 웬만하면 미국이나 미국 그 얼라이언스에 하라는 건데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메가팩도 그러니까 좀 골치가 아프죠. 이거 CATL에서 공급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못 씁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뭐 다른 파트들을 테슬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어려운 거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 테슬라만 알죠. 아직까지 테슬라가 쓰는 배터리 파트의 몇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테슬라도 여전히 이건 좀 챌린징한 부분이지만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래도 잘 대응하지 않을까. 보조금 빼먹는 귀신이니까. 이 에너지 스토리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이 수요와 공급이 낮과 밤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추얼 플랜트로. 12.32 메가와터 정도를 설치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6,000 메가와트를 이거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요번 거는 1.2 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점차적으로 여기까지 늘리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뉴욕시티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샌프란시스코 등 메가시티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는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수요와 그 공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도심지이기 때문에 블랙아웃,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타격이 심각하게 먹는 동네이기 때문에 미국 내 이 시장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할 조짐이 보이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법안이 저렇게 통과가 돼서 테슬라 혼자 다 해먹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대두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법안도 저렇게 돼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면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결국은 미국 내에서 이거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갑자기 포타슘이라든지 제가 거의 사실상 모든 이런 거의 아이온드로 이론상으로는 다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튬이 있고 소디움, 포타슘, 뭐 칼슘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건 어렵고 여러 가지 마그네슘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포타슘을 이용한 K죠. K 플러스 요걸 이용해서 지금 에너지 스토리지를 만들려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이런 회사들이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리튬은 이거 사실상 중국에서 다 거의 리파이너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소디움이나 포타슘 같은 경우는 뭐 천지사방에 있는 거거든요. 소디움 같은 건 뭐 바닷물에서도 엄청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공급에 있어서 원래 이 친구들이 갈 길이 멀었는데 지금 법안 때문에 에너지 스토리지는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가 높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자원의 이런 수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에너지 스토리지 회사들은 요걸 이용해서 좀 편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슬라도 요거에 관심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뜨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시 배터리 스타트업에 관심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들은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에너지 스토리지적인 면, 그리고 많은 자원을 이제 수급 문제에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 좀 더 하기 용이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좀 챌린징한 게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좀 뭐 일렉트로라이트 언급을 했지만 그게 원자의 크기라든지 포타슘은 소디움보다 실제로 더 큽니다. 주기율표상으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나아가면 논문 쓸 게 참 그래서 많은 게, 물론 포타슘도 이제 리튬에서 했던 거 다 물질만 바꿔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배터리 원리는 바꿔서 논문도 이미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원자의 크기나 그 이온의 크기가 뭐 솔벤트라든지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안에서의 뭐 그 이온의 크기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이온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온 이동거리라든지 그 주변의 미디엄들이 솔벤트라든지 일렉트로라이트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다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에너지 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컴퓨테이션 파워가 더 필요한 겁니다. 어떤 퍼포먼스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 인트로덕션에 참 재미났던 게, 포타슘은 알루미늄하고 그 지금 잘 쓰이고 있는 커런트 컬렉터의 알루미늄하고 반응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로이를 형성하지 않아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읽어보다가. 지금 에너지 스토리지용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 물론 이건 논문상이고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매도 지금 현재 법안이나 현재 이런 흘러가는 상황들이 이런 것들을 엑셀레이션 시키지 않을까라는 또 흐름이 있어서 제가 논문을 좀 읽어보고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은 CATL인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지금 헝가리에 한 7.6 빌리언 달러 정도 투자를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유럽이야 뭐 가야죠. 그래서 이제 100기가와트짜리 배터리 팩토리를 이제 헝가리에 짓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럽의 많은 회사들, 벤츠도 벌써 CATL이랑 파트너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은 어떻게 되냐? 제가 지난번에 홀드 했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타이완 방문하는 바람에 홀드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로이터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노스 아메리카의 배터리 팩토리를 짓는 거가 2026년 살짝 밀린 감이 있지 않아 없는데, 그래도 거의 계획대로 가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발끈해서 중국이 홀드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이 크기가 얼마나 이게 무시 못하는 여건이냐면은 아마 CATL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미국 시장을 버리고 넘버원 컴퍼니로 서는 거는 미국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옛날 같지 않죠. 그렇지만 미국 시장 없이 간다는 거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중국 역시도 처음에는 발끈했지만 이거 미국 시장에서 발을 그렇다고 빼기도 저 이 큰 시장을 놓치고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건 너무 부럽죠. 자국에 더 많이 생산하라고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사실상 깡패 같은 모습인데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맞춰가야죠. 현실적으로 이윤을 최대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포드도 CATL하고 파트너십을 맺는데 아마 F150을 미국에 파는 데다가는 저 LFP 배터리를 못 넣겠죠.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유럽이라든지 딴 나라에 파는 거를 넣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간을 보고 있고 시간이 슬금슬금 지나가면은 미국은 조금 그렇지만 멕시코라든지 미국 얼라이언스들 중에서 그래도 좀 친미적인 성향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쪽에, 그러면서 인건비가 싼 나라들이 많고 미국 역시도 자기의 경제 권역을 넓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그레이 에리아 어딘가에는 중국 기업들이 열심히 진출하지 않을까. 미국은 중국 기업이라고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고 중국 쪽에 이제 더 기여를 많이 하는 기업이면은 그걸 배제한다라는 거지. 그런 나라에 건설돼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토요다가
예,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미국 사람들은 뭐 여기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